안녕하세요, 임 소장입니다. 22년도 검단 신도시 3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국가적으로도 이벤트가 좀 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21년도서부터 해왔던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선이 3월 초에 3월 중순에 있었나요? 3월 중순에 대선을 지나가고 나니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 정부 여당하고 야당에서 대통령을 이제 가져갔죠. 근소한 차 25만 표, 1%가 안 되는 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민주당의 그 이재명 그 전 경기지사는 1%가 안 되는 25만 표죠. 25만 표 안 되는 차이를 가지고 낙선을 했습니다. 당선자한테는 우리가 축하를 드리고, 우선은 이제 낙선하신 분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이제 누구는 당선이 되고 누구는 당선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이제 민감한 상황이 됐고, 누구는 당선이 돼서, 당선자는 제가 보니까 뭐 데이터를 보니까 30, 40대, 50대에서는 지지율에서 많이 밀렸고, 그 지금 당선인, 윤 당선인은 70, 80대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고, 미국도 그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돼서 가장 준비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2년 동안을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앞으로 당선되신 분은 굉장히 힘든 그런 혼란과 이런 그 반발 속에서 대통령직을 5년 동안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당선됐는데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렇고, 왜냐하면 지지율이 뭐 현 지금 대통령 말기 퇴임하는 대통령보다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또 경제 주체 세력인 30대, 40대, 50대에서 지지가 떨어진다.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서 됐느냐,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느냐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고, 가장 필요하고 힘들 때 대통령이 됐는데, 뭐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이잖아요. 정치적인 그 경력이라든지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 디지털 되어 있는 우리나라 세계 최첨단 디지털 사회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번에 낙선한 그 이재명 씨는,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보다 다음 대통령 할 때 그 경쟁력이 더 세질까 하는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주제는 꽤 서두에 좀 말이 길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됐고, 작년도서부터 이 부동산 중과세, 종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이런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많이 바뀔 거다.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규제 일변도로 해서 25번의 규제책을 냈는데, 결국에는 그 뚜렷하게 효과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집값만 더 올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인 부동산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거다, 지금 야당에서는. 근데 결국 대선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 여당 후보인 떨어진 이재명 후보조차도 양도세 중과 뭐 한시적으로 뭐 면제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 완화책을 했는데, 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는 이제 한동안의 그 규제 일변도가 풀어줘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거다. 이거 근데 하도 촘촘하게 해놔서 풀기도 힘들 거다. 이거 대선이 큰 이슈가 돼서, 대선 전에 이미 또 속마음을 다 내비쳤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지금 현 당선인인 윤석열 당선인도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1년, 2년간 유예할 거를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고, 또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게 규제책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번에 패배한 민주당에서는 결국에는 결과가 부동산 때문에 패배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 2, 3% 정도 차이를 예상을 했었는데, 낙선한 이재명 씨가 굉장히 잘했다. 결국엔 20 후보자 단일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이고, 이재명 씨는 낙선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와서 23만 표인가요? 23만 표 차이로 됐으니 1%가 안 되는 차이로 낙선을 했는데, 어쨌건 낙선자, 중요한 거는 낙선을 했느냐, 당선이 되느냐, 그 차이에 둘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이게 대선이 지나갔는데 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단 말이죠.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대행체제로 총리가 5년 전에는 그렇게 국정을 이끌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이 되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전국구로. 그래서 전국의 민주당의 조직이 5년 동안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탄탄한 저기가 됐는데, 문제는 어쨌건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대선이. 근데 6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원인은 딱 하나,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이기려면 부동산을 전면 풀어주든지 할 겁니다. 벌써 양도세 항구적으로 중과세를 면제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또 이제 대선 전에 약속했던 양도세 중과세 1년 면제, 종부세, 부동산에 관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다 환원시킨다. 이게 지금 윤석열, 이제 여당이 됐죠. 헷갈리는데, 부동산 제도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자꾸 매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예상을 이미 작년 말에 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수 분양권 상태에서도 매매할 때 신중해야 되고, 왜? 이제는 전부 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전매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전국에서 없어요. 이미 이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사업들 할 때 그런 걸 지방에서 제외하고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신규 아파트들, 또 수도권에서 신도시들, 2기 신도시들이죠.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가 검단 신도시가 마지막이란 말이죠. 우미린이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입주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데, 워낙 분양 1단계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란 말이죠. 거래 신고 내역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거래가 없어요. 다른 호반이라든지 금호 올림에 비하면 우미리는 거래 자체가 한 달에 한 서너 건 있을까 말까, 요 정도.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부동산 그동안에 해왔던 규제해왔던 25번의 부동산 규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지, 풀려야 또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장이 규제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 이럴 때, 언론에서는 가격이 폭락할 거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여의도 개발서부터 80년대 강남 개발됐죠. 90년대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개발되고 중동 이렇게 개발되면서 신도시들이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세월을 흘러오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떨어지거나 전례가 없죠. 근데 물론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정권 초기에는 막 뭔가를 이제 공약도 많이 했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면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파열음이 많이 생길 거고, 거기서 반발도 많이 생길 거고, 이럴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분야 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동안에 너무 규제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5년 동안 풀어지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고, 그래서 팔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들, 저랑 상담하신 분들 중에는 많이 안 팔고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양도세 중과만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중과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버린 거죠, 현 정부가. 그거를 의도했는지 아니면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일부러 의도를 했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선에서 패한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세 항구적으로 면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쨌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대 상황이, 이게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인 것 같아요. 다음은 검단 신도시 분양 입주에 대해서, 우리 검단 신도시 분양 입주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검단 신도시 1단계가 세타가 여기 34,000세대 아파트, 단독주택, 또 임대아파트, 우리 상가주택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34,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 분양을 한 게 이제 호반 3차가 분양을 했죠. 호반 3차가 여기 입지가 여기 있고, AB-13 검단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대로, 8차선 대로의 맨 끝에 여기 위치해 있는데, 지금 전철공사,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에 대한 공사가 여기 전철공사가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정거장 정도 걸어서 와도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타고 가야죠. 호반 3차, 1단계 3차가 분양을 했죠. 이게 지금 1,1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분양했던 거는 1단계 맨 밑에 여기 금성백조 예미지폴에 이게 분양을 했죠. 한 1,200대 좀 넘게 분양을 했고, 경쟁률은 한 25대 1 정도 나왔나 그럴.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이쪽에 우미린 파크뷰가 1차, 2차 해갖고 한 1,2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했는데, 요것도 한 경쟁률은 한 23대 1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도에요. 21년도.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주상복합이죠. 주복. 1단계에서는 주복이 4개가 있죠. 이게 지금 RC3, RC4 이게 있는데, RC3가 한 400 몇 세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작년도 5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58대 1 정도. 요즘 경쟁률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인가요? 여기 A-13-2하고 1하고 2하고 여기 이제 공공 분양이죠. LH에서 LH 안단테가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는 LH 공공 분양은 이제 경쟁률이 좀 많이 낮았어요. 이게 한 5대 1인가 5.5대 1인가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분양을 한 게 이제 이편한 세상 검단지 어반센트로, 이것도 공공사업인데 44대 1 정도거나 44대 1 정도 나왔을 거예요. 평균 경쟁률이. 요게 한 900세대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는 작년에는 이렇게 분양을 했고, 12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2단계 백이 역사 한 1,400세대 조금 넘는데 44대, 제가 전년도 2월 달 종합정리하면서도 소식 전해드릴 때도 이게 좀 경쟁률이 세게 나왔다. 앞으로 막 경쟁률이 세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2단계에 103 역사에 있는데 중흥하고 제1하고 호반이 사전 청약, 이제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자꾸 사전 청약이란 말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착공을 할 때 청약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없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냥 청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여기 중흥하고 제1하고 호반이 한 40몇 대 1, 중흥이 여기가 호수공원 자리죠. 그래서 중흥이 경쟁률이 셌을 거예요. 이게 80몇 대 1인가 사전 청약에서 나왔고, 제일풍경채 호반은 40몇 대 1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분양이 없다가 사전 청약이 계속 있었죠. 아까 중흥, 제일, 호반 이런 사전 청약이 있고,
이제 분양을 이제 들어간 데가 요번에 분양한 게 요거 현대 힐스테이트. 요거 공공 분양이죠. LH 건데 현대가 시공을 해서 요게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대규모 단지인데 요게 이제 분양을 요번에 했고, 그 다음에 검단 그 2차 여기 요 안에 있는 건가 요건 거 같은데 요것도 이제 그 제일풍경채 여기도 분양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단계에서는 여기 지금 주상복합 자리가 RC1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 1, 2는 이제 여기 그 롯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롯데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상복합인데 요거 그 컨소시엄 들어가 있는 사업지구네 요거는 나중에 분양할 것 같아요. 주상복합 그 금강 더 시글로는 작년 10월 달에 이거는 5월 달에 분양했죠. RC3는. 근데 RC4가 요번에 이제 분양 예정에 있고, 이것도 한 400세대 정도 됩니다. 요 대로변에 있는 거라 입지가 굉장히 좋죠. 후반 3하고 RC4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주상복합 상업지구 내에 있는 집이다. 요거는 아파트 주거지역에 있는 집이다. 이 다른 거죠.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또 4월 달에는 이제 그 우미린 7차 2단계에서 우미린 7차가 지금 분양할 예정에 있고, 9월 달에 요 사전 청약했던 3개가 본 청약을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의 분양은 검단 신도시밖에 없죠. 한두 개씩 뭐 운정이라든지 송도에서 해놓은 거 빼고는 없습니다. 거의 인천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이거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민간 호반 3라든지 중흥, 제1, 호반, 뭐 현대일수는 공공이고 이런 것들은 추첨제로 나오는 것들은 서울 사람들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률이 30대 1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뭐 20, 30대 1 이상이 되는 것들은 당첨되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같은 단지에 이렇게 있어도 예를 들어서 호반이라 그러면 같은 단지에 있어도 뭐 10층 이하보다는 10층 이상이 그 좋잖아요. 선호도에서는. 거기다가 또 남향이라든지 남서향이라든지 남동향이라든지 여기에서 선호도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좋은 선호도가 좋은 층수를 가져가는 확률은 40%도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당첨되는 것만 해도 로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여기 지금 요즘에는 저 화성을 일주일에 2, 3일씩 갔다 오다 보면은 자꾸 검단신도시 밑으로 이렇게 한 번씩 와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류 요 단지가 굉장히 지금 7층 높이로 올라가 있는데 물류 단지는 한 층이 전고가 한 10m, 12m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7층만 정도 해도 70m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요거 신안 인스빌 어반 퍼스트 이 아파트가 땅 모양도 이렇게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고 좋고 수변로도 있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물류 창고가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나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바로 앞에도 지금 물류 유통 단지인데 근데 그게 이제 산업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부족해요. 많이 부족했는데 땅이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류 유통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검단신도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주변에 김포라든지 이런 데 토지 가격 상승률도 한 2, 3년에 거의 한 2배 이상 됐다. 못지않게 올라갔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분양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는 주 3종이죠. 그래서 3종이기 때문에 뭐 보통 한 27층, 28, 29층까지 올라가죠. 보통 한 2년 반 걸립니다. 이제 분양 스타트가 되면 분양일로서부터 입주일까지 2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 여기 검단신도시는 조금 다른 게 다른 그 신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게 이제 분양 당시에 분양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져가라 그래도 그때는 막 주워 갔는데도 안 가져갔죠. 일반인들 그 심리가 그래요. 이렇게 그때는 안 가져갔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세종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또 뭐 수원 쪽 동탄 위례
뭐 이쪽 시흥, 인천, 밑에 송도 분들 많이 가져갔어요. 미분양, 미계약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푸르지오도 미계약이 많이 나와서 우미린이 그 미계약분 나와갖고 집주할 때 바로 옆에 푸르지오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 분양하시는 그 스태프 그 직원 그 아주머님들이 막 홍보하고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해도 그때는 흥 하고 안 가져갔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그 모델하우스 이 샘플링 하는 데가 여기 있었거든. 이 자리에 있었거든. 맨 나중에 분양하겠죠. 안 가져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다 가져갔단 말이죠. 금성 예미지 트리플 에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다 분양을 했어요. 보통 제가 주변에 아시는 시행하시는 그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40%만 돼도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분양팀들 돌리고 하면 분양은 다 된다. 수도권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5년 동안 너무 분양권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 3년 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초반에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냥 주워가는 것도 못 주워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입주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쟁률이 이제 40대 1 기본으로 나오죠. 40, 50대 1 기본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항상 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갖고 있고 집이라는 거는 미리 먼저 선점해서 사놓는 거지 다 지어놓은 걸 내가 살라 그러면은 지불한 금액들이 많이 높아진다. 왜?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집은 토지에다가 짓는 거지 무리에다 짓지를 않죠. 옛날 어른들도 저희 아버님 때 되시는 그런 분들도 항상 대출을 끼고 무리가 되더라도 집 먼저 사신 이유가 있어요. 집을 먼저 사놓으면 레버리지에 좋아져가지고 집값이 오르게 돼 있죠. 집값 떨어지는 거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70년대 여의도 개발되고 80년대 강남 개발되고 80년대 말에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개발됐잖아요. 그 아파트들 지금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있나요? 다 올랐죠. 오른 건 당연한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올랐는데 검단 신도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다만 지금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상태다. 더 오를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격이 싸잖아. 지금도 호반이 4억 1천인가 분양을 했는데 확장비까지 지금도 4억 5천 선에 분양을 하잖아. 3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호반 3가 4억 5천에 분양을 했다. 이게 4억 1천에 분양을 했는데 3년 전에 분양을 했다? 호반 1이 엄청 비싸게 분양을 한 거죠. 돈의 가치를 따지고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다 무주택자들이 가져가지 뭐 유주택자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지금은. 무주택자들의 천국이란 말이죠. 제가 2년 전서부터 기존 구아파트는 팔고 무주택 상태에서 만들어놔서 자격을 2년 동안 갖고 만들어놔라. 그래야 이런 거 좋은 데 가져간다. 좋잖아요. 이거 중공 같은 경우 호수공원 앞에 있으니까 사전 청약 경쟁률만 80몇 대 1 나왔잖아요. 이거 본 청약 9월 달에 들어가 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여기 한 3배 갈 것 같은데 분양가에.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왜? 더 변할 수도 있지. 1단계가 완성이 되는 상태니까 입주가 다 끝나고 1단계는 올해만 지나면 입주가 거의 완성이 되죠. 올해 지금 우미린 입주하고 있죠. 지금 입주 막바지란 말이죠. 입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방 1차 밑에 있는 대방 1차가 입주하죠.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북파 입주하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호반 서밋 2차가 입주. 그리고 위에 예미지 트리플 에듀. 요게 입주를 합니다. 7월 달에는 뭐가 있냐? 7월 달에는 없지. 6월 달에 그리고 남파. 그러니까 북파하고 남파가 북파가 먼저 한 6개월 전에 분양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한 달 차이로 입주를 합니다. 북파는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고 입주를 6개월 뒤로 미뤄서 3년 전매 제한을 벗어나서 남파는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안 되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입주가 많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아 입주가. 그러면 입주가 많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격 상승이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이 멈추죠. 거래가 많이 없고 흔해지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
분양받기 힘드니까 여유가 되면 이런 아파트들 분양가 거래가 할 수 있는 아파트, 북파, 또 우미린, 또 대방 1차, 또 여기 모아미래도, 또 아까 얘기했던 신안 인스빌, 이런 것들은 분양권 상태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거라도 사라. 지나고 나서 보면 못 산 거 또 후회한다. 이거 계속 있으면 무주택자들이 전부 가져갈 거다. 무주택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인천만 하더라도 50만 세대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다. 예, 올 1년은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는 지금도 아파트 입주가 올해 1단계에 가장 많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멈춰질 건데 2단계, 3단계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분양이 진행되면서부터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근데 계속 분양 공급이 있기 때문에 청약은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상담을 해보면 거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청약 가점이 안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분양권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신도시다. 이거 1년 지나면 이제 못 산단 말이죠. 그럼 또 내년에는, 이거라도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해봐라. 계속 안 돼서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것보다 내년에 이거라도 피 주고 사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행인 것은 여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3년 전에 4억 1천에 분양했는데 이거 한 4억 5천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비싸게 분양을 한 거지. 이거에 비하면. 이거 같이 분양받았다는 사람, 뭐 입지를 제외하고. 가격만으로 봤을 때, 분양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엄청 싸게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가, 주택 건축비 계속 상승하고, 뭐 원자재 값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를 겁니다. 저도 지금 화성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압력이 있어요. 뭐 시멘트 파동, 뭐 옛날에 우리 일기 신도시 분당할 때 시멘트 파동 나가지고 그때 뭐 중국에서 중국산 시멘트 들어오고 해가지고 막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하여튼 원자재값, 건축 자재값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제가 있긴 하죠. 상한제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도 제일 싸다. 다른 데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 많이 오를 거예요. 인건비 많이 오르고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양하고 입주에 대한 스케줄을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